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 자켓 김영민 아나운서와 주요 뉴스를 함께합니다. 영민한 뉴스 김영민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항상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뉴스자켓 김영민입니다. 저희는 좀 약간 은근히 마음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은근이라니요. 아, 그러니까요. 대놓고 마음이 맞죠. 오늘 또 블루 계열로. 맞아요. 속에 또 블루 계열로 맞췄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 모습 보시려면 유튜브 실시간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나중에 올려드리는 영상도 좀 많은 클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도 실적 압박이 내려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영상 조회수가 왜 이러느냐. 알겠습니다. 아하. 이 방송은 라디오 방송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뉴스 소개해드려야 되는데요. 윤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집권 3년 차 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이 소식 먼저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대통령실의 김수경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이 국정 3년 차 맞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은 민생 그리고 대국민 소통에 두겠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민생물가 TF, 전략산업 TF 등을 통해서 지금의 경제 상황도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방점을 찍은 만큼 네. 다양한 소통을 재개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민생토론회 재개를 할 거고 또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개최해서 다양하게 국민의 삶을 실제로 나아지게 할 전략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고위 당정대 협의회도 열렸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정부 대통령실 국민의힘 고위 당정대가 삼청동의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로 고위 협의회 열고요. 전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일종의 상견례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1월에 국회에서 16차 고위 당정협의회 열었고 그 이후에 약 4개월 만인데요. 네. 대통령실의 이도훈 홍보수석이 밝히기로는 민생 관련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다고 하고요. 또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회견 때 저출산 대응기획부 신설하겠다 네. 이런 방침을 밝힌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 등은 이 자리에서 논의가 안 됐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논의가 안 됐습니다마는 집권 3년 차에 돌입한 윤 대통령에게는 숙제 같은 일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22대 국회에 정말 목전에 서 있는데 네.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정부에서 이제 해야 됩니다. 이르면 내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이 최상병 특검법 처리될 가능성은 있는데 네. 하지만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도 처리를 할 수 있어서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분위기가 좀 더 강하다고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만일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하고 나서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는데 총선 패배 이후로 협치를 좀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예. 다시금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감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도 지금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 굉장히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쁜 선동 일방통행식 정치로는 그 어떤 진실도 밝혀낼 수 없다라는 입장인 반면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한 게 윤 대통령 자신이라면서 이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 기자회견 열고 최상병 특검법 수용하라고 계속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집권 3년 차에도 참 할 일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비대위원 인선이 발표됐는데요. 한동훈 비대위보다는 규모가 작다 이런 평가예요? 네, 맞습니다. 어제 당직 인선안을 윤희석 선임 대변인이 발표했죠.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 7인 체제로 출범을 하는데요. 네. 강원 출신 유상범, 충북 출신 엄태영, 또 21대 국회 비례대표인 전주혜 의원, 또 경기 포천 가평의 김용태 당선인이 지명직 비대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그 외에 당연직 비대위원인 정책위의장, 사무총장에는 또 각각 정점식, 성일종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이렇게 7명으로 구성이 된 데 대해서 윤희석 대변인이 이 전대 준비를 위한 관리형 비대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규모를 좀 줄인 게 아닌
않을까 이렇게 보인다고 설명을 했고요. 네. 일단은 이번 비대위에 대해서 일하는 비대위를 하려는 부분이 가장 많이 고려됐고 네. 지역 안배도 고려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대위에 대해서 친윤 색채가 짙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당대회 룰 변경까지 이게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지명직 비대위원 4명 중에 김용태 당선인 빼고 3명이 친윤 성향으로 분류가 되고요. 네. 또 당연직 비대위원들도 친윤 인사로 꼽히니까 이 비대위의 절반 이상이 친윤계로 채워진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네.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예. 인선이 있을 때마다 친뭐다라면서 도식화하는 게 맞지 않고 우리 의원들은 다 친윤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친윤 색채가 짙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전대 시기 룰 개정 여부를 두고도 또 논란이 있지 않을까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친윤 주류, 영남 의원 등은 대체로 현행 규정 당원 투표 100%를 선호하는 반면에 또 수도권 초선 당선인 원외 그룹을 중심으로는 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민주당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22대 국회 전반직 국회의장직에 출사표를 던졌던 조정식 정성호 의원이 후보직을 사퇴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이 어제 만났죠. 네. 그래서 국회의장 경선 후보 단일화에 합의를 했는데 네. 이 조정식 의원이 민주당이 대동단결해서 총선 민심을 실현하는 개혁국회가 되기 위해서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 그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추미애 당선인은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다음 국회를 개혁국회로 만들어내고 민생을 되찾는 그런 국회를 만들면 되겠다고 뜻을 모았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또 역시 경선에 도전했던 정성호 의원도 언론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후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요. 이 후보 사퇴가 그냥 후보 사퇴가 아닌가 봐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통 정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물밑에서 일종의 교통 정리를 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박찬대 원내대표 친명계로 분류가 되는데 후보 등록일 직전에 각각 조정식 의원, 정성호 의원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퇴를 설득했다고 하는데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가 당선이 됐는데 국회의장까지도 친명이면 친명 일색이다 이런 비판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요? 예. 또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들도 나옵니다. 근데 이런 교통정리가 굉장히 이례적이라서 네. 한 중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원내 지도부가 직접 관여하는 건 전례 없는 거다라고 지적을 했다고도 합니다. 국회의장까지 친명이면 친명 일색이다. 추미애 당선인은 친명이 아닌가 보네요. 그러게요. 잘 모르겠네요. 박찬대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추미애 당선인은 친명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되는데 어떤 당원분들이 추미애 당선인을 압도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와중에 우원식 의원은 완주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은 양자구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어제 단일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우원식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결선이 있음에도 자리 나누듯이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게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우원식 의원의 완주 의지까지 추미애 대 우원식 이렇게 되는군요. 국회의장 소식도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되는 의대 증원 문제 법원에서 이번 주에 결정을 하는 겁니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생, 교수, 전공의 등이 이 의대 증원 효력을 멈춰달라라면서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서 네. 오늘부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예.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는 각하 판단이 내려졌지만 서울고법재판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 제출을 또 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요청하면서 정부가 지난 10일에 이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대 교수들은
이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고 예. 이 보건의료 정책을 검증하고 평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예.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현실적으로 좀 어렵게 되는 거고요. 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부 정책을 법원에서 집행정지하고 또 인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른 정부 정책에도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주목되는 재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재판 소식 나오면 또 전해드리기로 하고 정부가 의료 공백 대안으로 외국 의사를 제안했는데 여기는 반대 의견이 상당해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네. 외국 면허 자격을 가진 의사 도입하겠다라고 네. 입법 예고를 했는데 이게 정말 무더기로 반대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제 오후 3시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에 대해서 1000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는데 반대가 91.3%에 달하면서 정말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정부는 실력을 충분히 검증하고 제한된 조건 아래에서만 외국 의사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네. 없도록 안전장치 갖추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의료 공백 사태가 일어나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든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에는 좀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태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스토리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한국인 관광객이 납치 살해됐습니다. 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게 저수지 드럼통에 한국인 관광객 시신이 발견됐다. 현지도 난리가 나고 맞습니다. 어제 정말 밤부터 예.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네. 용의자는 한국인들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인 용의자 3명을 지금 추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A씨를 피해자로 보면 이 피해자가 지난달 30일에 태국에 입국을 했는데 네. 그리고 지난 7일에 A씨의 모친에게 누군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A씨가 마약을 버려서 자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니까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몸값으로 내라. 그렇지 않으면 아들이 살해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모친이 바로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신고를 해서 예. 수사를 이어갔는데 현지 시간 12일에 발견이 된 겁니다. 네. 대형 플라스틱 통 안에 시멘트로 메워진 그 안에도 시신이 담겨서 발견이 됐다는 좀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용의자 3명을 추적하고 있는데 한 명은 이미 태국에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2명은 아직 태국 출국 사실은 확인이 되지 않아서 태국 경찰이 소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3일 오전 2시쯤 한국인 2명이 이 A씨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가서 다른 픽업 트럭으로 갈아태우고 그리고 저수지 인근 숙박시설을 빌린 사실까지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플라스틱 통 밧줄을 사간 사실까지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4일 오후 9시쯤 이 픽업 트럭이 짐칸에서 검은 물체를 싣고 숙박업소를 빠져나갔고 저수지 근처로 향했다가 1시간 후 숙박업소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수지에서 발견을 한 겁니다. 외교부 당국자가 현지 공관은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하는데 더 전해지는 소식이 또 네. 추가로 있으면 더 전해드리도록 전해드려야 하겠습니다. 되겠네요.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영민한 뉴스 쭉 달려와 봤는데요. 역시 김영민 아나운서가 전달하니까 전달력이 너무 좋아요. 아유, 감사해요. 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한 NJ 뉴스자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